평생을 원망한 아버지, 사실은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린 사람이었다. 2024년 12월 서울 강남구 한 병원 중환자실. 30년 동안 원망해온 아버지가 호흡기에 의지해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많이 위험한 상태세요. 가족분이시죠?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는 병실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과연 자신에게 이 남자를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을까요? 30년 전 나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을 지금 와서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1994년. 당시 7살이었던 민수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던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민수야, 아빠가 잠깐 일 보러 가야 해. 언제 와요? 곧 올게.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울었고 민수는 혼자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민수야, 아빠는 우리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갔어. 거짓말이에요. 아빠는 돌아올 거예요. 이제 아빠 없이 우리 둘이서만 살아야 해. 그날부터 민수에게 아버지는 배신자였고 가족을 버린 이기적인 남자였습니다. 어머니는 민수를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밤에는 청소 일까지. 민수야, 엄마가 조금 늦을 것 같으니까 혼자 밥 먹고 있어. 엄마는 언제 쉬어요? 우리 민수가 잘 되면 엄마는 쉴 수 있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되렴. 민수는 어머니의 고생을 보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더욱 깊어갔습니다. 아버지만 있었다면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3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대기업 임원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우리 민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정말 고마워. 다 엄마 혼자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민수야, 사실 아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빠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민수는 여전히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날 민수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수 씨 맞으신가요? 김태준 씨의 아드님이시죠? 김태준이요? 저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연락처에 등록된 분이 김민수 씨 뿐이셔서요. 아버지요? 전 아버지 없어요. 환자분이 계속 민수라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민수는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무언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강남성 모병원 301호실에 계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2024년 겨울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중환자실. 김민수 37세는 병상에 누워 호흡기에 의지하는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원망해온 아버지 김태준이었습니다. 저 사람을 지금 와서 아버지라 불러야 하나? 1994년 7살 시절 민수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던 순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민수야, 아빠 잠깐 일 보러 갔다 올게.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빠는 우리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갔어. 그날 이후 민수에게 아버지는 배신자였고 어머니는 홀로 민수를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민수는 오직 어머니를 위해 살았고 결국 대기업 임원이 되었습니다. 30년 후 낯선 전화. 어느 날 의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준 씨의 아드님 맞으시죠? 환자분이 김민수 씨를 계속 찾고 계십니다. 병실에 들어선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앙상하게 늙은 아버지가 힘겹게 말을 건넸습니다. 민수야, 정말 민수구나. 민수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우릴 버린 분이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아버지는 낡은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진단서, 말기 간암 3기 예상 생존기간 6개월. 민수야, 아빠는 그땐 곧 죽는 줄 알았다. 내가 아빠의 죽음을 보는 게 싫어서.
엄마에게 부탁했단다. 차라리 아빠를 미워하게 만드는 게 너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어. 민수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수의 성장 사진들, 초등학교 운동회부터 대학교 입학식까지. 아빠는 늘 내 곁에 있었다. 고등학교 때 내가 괴롭힘을 당했을 때 아빠가 그 아이들 부모를 찾아갔단다. 대학 등록금이 부족했을 때 익명으로 만든 장학금도 사실은 아빠였어. 민수는 무너졌습니다. 그럼 엄마도 알고 계셨던 건가요? 그래.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널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문 거야.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30통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매년 내 생일마다 썼지만 단 한 번도 보내지 못했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수야. 너는 아빠의 자랑이고 아빠의 전부다. 아빠는 평생 너를 사랑했고 죽을 때까지도 사랑한다. 민수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이제야 알았어요. 아빠의 사랑을. 며칠 뒤 아버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은 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서 민수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자신이 7살 때 그린 아빠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뒷면에는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7살 때 그린 아빠 그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민수는 오열했습니다. 1년 후 민수는 아버지 묘소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제 알았어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떠나는 거라는 걸. 저도 제 아이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될게요. 사랑해요, 아빠. 따뜻한 햇살이 민수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